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전략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의원님 네. 다리 찬 것 같은데. 예. 그러게요. 다리 찬 것 같은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러게 예. 말입니다. 다른 힘이 떠올랐고 네. 말씀처럼 다 찬 것 같고. 예. 아니 세상에 뭐 지금 김건희 관련한 의혹. 네. 지금 나온 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벌써 정권이 무너져도 10번은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제 저기 뭐 김건희 씨의 육성이 담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나와야지 네. 뭐 꼭지가 따진다. 네. 그런 말씀하시길래 네.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으나 네. 지금의 언론의 이 태도나 이런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그렇지. 있다. 예. 예.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 가운데 뭐 100분의 1만 있었어도 네. 진작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계속 뭔가 예. 그 조건을 자꾸 다는 거예요. 예. 뭐 저기 무슨 백받는 동영상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이유를 달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비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 뭐 조금 뭐랄까 면피용으로 그냥 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식의 냄새만 아니 풍길 뿐이지. 그리고 또 그를 고발한 사람들을 뭐 함정 취재를 했다느니 이런 네, 식으로 네, 완전히 그 의미를 그 왜곡시키고 말이죠. 네. 예. 조선일보의 어저께 김광일 씨인가 그분이 무슨 뭐 신문은 정권의 편을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을 써서 스스로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니라는 걸 인증하는 칼럼을 썼던데 조선일보 소속으로서 지금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어. 예. 사실상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생기는 일이고 아니 지금 정신 멀쩡하고 좀 어느 정도 사리분별 할 줄 아는 분들 중에 네.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지난 선거 때 가만히 있고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네. 목소리만 나오면 좋을 텐데 이거는 언론이 스스로를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지. 이게 자기들이 이 사태에 참전하는 게 두려우니까 예. 이 핑계 저구실을 앞세워서 그게 없으니까 나는 그 참여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일단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언론들 예. 그 말하자면 기회주의 그 언론들 그 예. 군집이 있다면은 예.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막 부딪히고 싸우는 그 이런 유튜브 기반의 언론들이 또 네.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참 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고발하신 분이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신데 그 JTBC가 이종호하고 예. 김건희 사이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거의 40번 가까운 그런 통화가 이루어진 걸로. 통화를 했다. 예. 그게 이제 JTBC에 보도가 됐는데 중앙일보는 지면에 그 기사가 안 나와요. JTBC는 그냥 몇 곡지로 저기 특종 네네. 보도를 했는데 네. 같은 회사 만나 싶지도 하고.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놔야지 예. 뭐 한쪽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꼴이 우습고.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그리고 뭐야, 도대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일반 이제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으려면 네. 그리고 본인들이 뭐 유튜브 매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지 않는다. 네. 저게 언론인 것처럼 유사 언론으로 행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 진짜 언론으로서 구실을 하려면 이게 그때 당시에 6월경에 우리 저기 함께 그 고발인에 참여했던 황희석 변호사님 고발인 진술을 하러 가니까 네. 그 언저리에 이종호 김건희가 막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처음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 나니까 네. 그 뒤로 계속 한동훈이가 카톡 주고받고 어쩌고 하면서 네.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고발 사주 사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일입니까, 그게? 고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그러면 그거를 봐봐. 우리 시사에 이렇게 밝은 우리 김 박사님도 네. 김 목사님도 이거를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예. 사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의 맥락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맥락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럼요. 많습니다. 예. 그거를 언론이 할 수 있어야지 네. 나름 무슨 저널리즘의 역할이 있고 언론이 사회에 어떤 공기로서 작용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첫 꼭지는 그 시기에 네. 엄청나게 저기 한 게 나왔었다. 네. 그다음에 이종호는 그동안에 뭐 시집가는 후에는 나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했다. 네. 그럼 그 장면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근데 김건희 씨는 그때만 바빴던 게 아니라 예. 그때 고발장 된 직후에도 보면 윤석열 김건희의 행동은 고발 사주 건으로 이어진 흔적이 있다. 네. 그 이런 것들이 일련의 축으로 볼 때 네.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움직였는지가 그렇지. 드러난다. 예.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네. 바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다 몰라요. 야, 우리 이거 대한민국의 법치가 헌정 질서가 이렇게 지금 형해화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말이죠. 뉴스를 그 매일 밤에 그렇게 종합 뉴스를 네.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 60에서 70%는 이제 출근하려고 파편적으로 그렇죠. 보시죠. 출근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그거 한 줄 나오는 연합뉴스 그렇죠. 그것만 보고 뉴스의 소비를 다 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윤석열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윤석열을 찍었을 가능성 또 어디서 또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에이 이재명 그 사람은 안 되겠어. 뭐 내용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네. 지금 윤에 대한 지지율이 20% 3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20% 예.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만큼 세상을 속이기가 어렵다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 너무 삶이 팍팍하고 또 그러면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예. 저거는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네. 저거 까매 아니야. 네. 그리고 자꾸 사고를 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건에 네네. 대한 뭐 대구 경북에서도 네네. TV에 나올 때마다 정말 채널 돌리고 싶을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계시고 지금 소위 우리 저 한남동 김 박사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은 네. 무슨 상황에서도 어거지를 쓰면서 네. 에이 지금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냐, 네. 에이 김건희 여사가 그럴 리가 있냐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냥 야 들어봐봐 이래도 아니라고 할까요? 이거 외에는 용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뭐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아니 뭐 그런 인간들 보면은 너 민주당이나 뭐 조국 혁신당이나 뭐 이쪽에 있는 정치인들 뭐 육성을 들어야 합니까? 뭐 그러니까요. 실제로 액션이 있는 동영상을 봐야 합니까? 그냥 의혹만 제기해도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 개새끼들. 의혹 정도가 아니라 망상도 많아요. 그렇지. 거의 그 사람들 생각의 네. 세계에서는 네. 김영민 목사 같은 분들은 거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지. 아유.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너무 욕을 많이 들어 처먹다 보니까 그 욕 먹는 것도 예. 그 어떤 그 비난을 듣는 것도 마일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세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네. 지금 넘치고 그렇지. 지금 이렇게 사회가 자꾸 분노가 응축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걱정스러운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예. 그 조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약간의 어떤 무슨 흠집이 보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네. 거기다가 막 온갖 분노를 투영시켜 버리는 그렇지. 야, 일이 쟤 욕해, 쟤. 예, 예. 쟤한테 그 스트레스 풀라고. 이런다고요, 사실은. 막 몰려가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식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스스로 굉장한 민주시민이고 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한 곳에만 나의 그 뭐랄까 진심이나 진리는 여기에만 머문다. 네. 이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순한 것이고 네.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일종의 신념이 깊어지다 보면 네. 환청을 듣거든요. 환청을. 아.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딱 전제하고 그걸 믿어. 그걸 믿어. 스스로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예. 댓글 달면서 당신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던데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근데 실제 찾아보면 그런 방송은 없어. 그 예전에 제가 방문진 이사할 때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차기환 이사라는 사람이 애들 새벽에 뭐 저기 공항 데려다 준다고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예. MBC 라디오에서 예. 그 예전에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운동권 가요 노래들을 계속 틀어주더라. 새벽 그럴 방송에. 리가 있나? 어느 MBC.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당시에 그 김재철 무슨 이후 그 치하에 있던 예. 고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예.
그 사람들 반색을 하죠. 아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얼른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환청을 듣는다니까. 근데 이게 그런 예. 극단적인 어떤 극우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민주시민을 자처하는 분들한테도 그럼요. 그런 예, 현상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일들이 자꾸 만연하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네. 그게 이제 파시즘을 낳는 토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 확증 편향이라고 좀 어려운 그럼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면은 나중에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요. 정치 예, 불신은 고스란히 저 극우 파시스트들한테 그야말로 다 양분이 되는 거죠.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막 네. 이런 식으로 가고.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뭔가 민주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맞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타도죠. 그러면은 네. 이에 극단적인 정치 불신으로 가게 되고 우리 사회는 파시즘이 지배하는 양파시즘이 싸움이 붙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있으니 실제로 그런 걱정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예, 시기가 그 시점이 왔다고 왔어요. 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 최초로 이제 문제 제기했고 고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사건 관련한 뭐 재판이나 예. 수사 또 보도 내용 쭉 모니터를 하시고 계시죠? 예. 최근에 9월 12일이었나요? 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예. 그거 어떻게 완전히 스텝이 평가하세요? 꼬였죠, 이 사람.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예. 본래 자기들의 계획은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네. 용산이 반색했던 그 손모 씨 있잖아요. 그렇죠. 쩐주로 쩐주. 참여하셨던 분. 봐라, 저기 그냥 쩐주로 참여한 사람 무죄 아니냐. 그러니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공세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것인지 밝혀졌다. 네. 이렇게 환호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이번에 공소장 변경이 되고 네.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공범으로서의 그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범으로 유죄 인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온 용산의 반응이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우리의 원칙이고 이런 유리한 판결 나왔으면 언급했겠지. 그러니까 1심 때는 그렇게 판결을 언급하면서 반색하던 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야 뭐 어져오는 일이 아닙니다만은 네. 하나는 그렇게 이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려고 든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만큼 그게 아팠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구약을 다 외우시는 우리 김 박사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요. 권익위가 동원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검찰이 뭐 어쩌서 이원석이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사 심의가 어떻고 그러니까 온갖 정말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온갖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기올백건으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네. 이제 이 주가 조작 건에 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네. 그냥 방치해뒀던 그 전주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하고 있다. 네. 심지어 뭐 최은순 씨도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다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뭐라고 했겠어요? 불러서 조사할 게 뭐야? 당신 여기다가 왜 돈 집어넣냐? 이게 주가 조작하는 거 알고 한 거냐? 그러면은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불려간 전주들이 맞다 나는 그거 알고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수년 전일걸요 아마? 그거를 그대로 내가 알고 한 거다라고 하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당연히 다 나는 몰랐다고 하지. 예. 그러면 그런 진술들을 계속 쌓아놓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거를 고스란히 봐라. 딴 사람도 다 이렇고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번에 유죄가 덜컥 나오니까 그 전에 저 이진숙 그 방통위 관련 그러니까 또 MBC 박문진 이사 관련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줄 알고 이진숙은 물러나지 않는다. 그냥 뭐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버틴기다 완전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어디 가가지고 또 뭐 무슨 극우적 발언을 또 일삼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또 최근에 어디 출연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라고 또 이렇게 방통위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나 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거 꼬였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사실은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손모 씨 같은 사람은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범행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해요. 조족지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질이 완전 달라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이는데 네. 이건 작전이 붙었구나. 네. 여기다가 내가 들어가서 나도 네. 먹어야 되겠다. 네. 이랬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고 네. 처음부터 이거 다 번호수하고, 알고 있었고 번호수하고 중간중간에 다 확인했고 예. 증권사 녹음까지 다 남아있고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이고 공범과 주범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범과 공범을 어떤 의미로 표현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법률적으로는 형법상에는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고 공동정범. 예. 공동정범은 내가 어디 가서 강도를 하는데 네. 칼을 들이대는 사람과 네. 묶는 사람과 그러면 다 공동정범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걸 공범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걸 공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법적으로 네. 형법에서 말하는 단어하고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말하는 단어 좀 달리 쓰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누가 뭐 거짓말하면 공갈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형법상의 범죄는 공갈은 그게 아니라 예.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예. 재산상의 이익을 뜯어내는 거 네. 이게 공갈이듯이 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언어에서는 공범이라고 하지만 네. 형법상의 정식 명칭은 공동정범이고 공동정범은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이 도와준 사람 이런 네. 사람들을 방조범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 하위 공범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공동정범 사람들은 같네. 명백히 공동정범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판례에 일관된 입장은 네.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의견을 나누고 네. 실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으면 네. 그건 무조건 공동정범입니다. 실제 빼박이네. 실행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예. 그 의견을 나눠가지고 공통 목표를 갖고 있었으면 공동정범이다. 그러면은 저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이고 아니 명백한 공동정범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기소도 안 됐어요? 나머지 다 저기 2심까지 나왔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체코 언론에서 예. 정상회담을 하러 온 사람한테 사기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예. 아니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슨 전투기 뭐 자기네 거 사달라. 예. 그다음에 뭐 예전에 고속철 예. 그렇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세게 붙었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예. 나라 정상들이 와가지고 저희 비즈니스를 위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프랑스 대통령이 떼제베 우리나라 고속철도로 도입해 달라, 예. 뭐 기술 전수하겠다 네. 이런 거 얘기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 왔을 때 네. 대한민국의 KBS나 예. 무슨 조선일보나 이런 데다가 예. 또 프랑스 대통령 왔는데 예. 와이프가 예. 저게 창녀 출신이고 사기꾼이다. 그렇게 쓸 수 있겠냐고요. 아이고,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뭘로 보면 이렇게 지금 국격이 예. 체코가 어디로 보나 대한민국보다 예. 이렇게 뭐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국이 체코한테 꿀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게 이런 지금 모양이 돼버렸다는 게 예. 너무나 외국인이 봤을 때도 예. 명백한 부조리투성이의 영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이 예. 뭐 꼭 국가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뭐 제4부라고 하는 언론조차도 김건희에 대해서 뭐 이제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니 네. 체코가 그 사정을 알고 저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비겁한 태도라고 보이시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언뜻 사설이나 무슨 칼럼 같은 거에 비치는 걸 보면 네. 김건희 씨가 자제해야 된다. 네. 저거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예. 얘기하고 풍겼잖아요. 은근슬쩍. 예. 은근슬쩍 얘기할 뿐이잖아요. 예. 그걸 정면으로 얘기하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 예. 그리고 드러나는 현상들 모든 거에 쭉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희한하게 다 김건희 씨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용산에 왜 사우나가 불법적으로 들어갔냐 따라가다 보면 김건희 씨가 나오고. 그렇지. 왜 업체. 2,000명이냐 또 따라가다 보면 또 김건희 씨가 나오고. 예. 왜 지금 저기 무슨 김영선 씨가 갑자기 창원에서 김해를 간다고 했냐 따라가는데 갑자기 김건희 씨가 나오고. 그렇죠.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네. 아니 그 이채 양명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는 이태원 뭐 그 나머지 네. 채부터 시작해서 주까지 다 김건희하고 연관돼 있고요.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이태원도 김건희하고 유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경찰 또 소방관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폭증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 대민 안전 관리를 손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태원으로 가자고, 누가 용산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뭐 뻔할 뻔짜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니 실제로
그 우리 한남동 김 박사님이 예. 그 유수한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저기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네. 지금 저 외교부 장관 공간이 좋을지 예. 참모총장 공간이 좋을지 저랑 같이 가서 좀 함께 봐주세요. 그런 제안을 예. 했고 네. 그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거절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었어요. 네. 근데 결국 그 무슨 백재권 씨인가 누구 무슨 저기 모시고 갔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간신배 역할을 하고 있는 저 김용현 무슨 뭐 정진석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예.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모습들 그 다음에 총선과 관련해서나 여타의 일과 관련해서나 사람들이 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의 환심을 사야 되고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되느냐. 네. 그럼 거기에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이렇게 온 사방에서 예. 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구약을 외우신다는 분이 네. 등장할 정도면 예. 그 어머님도 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시원 아픈 손해를 끼치신 분이 없는 그렇게 맑고 투명하고 청렴한 집안의 사람들이 예. 왜 자꾸 이렇게 등장하느냐. 예. 이게 100% 음해고 음모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자칭 보수 언론들도 네.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찌 보면은 진짜 마음 먹고 파헤치면은 우리 유튜브 같은 매체들보다도 훨씬 더 고급 정보를 많이 건질 수 있는 자기들은 그들인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우리는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명태균이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지만 예. 그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예, 국회먼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 명태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갖고 있는 정보의 어떤 방향이나 이 수준이 다른데 네. 이 사람들이 애써서 그걸 외면하면서 예. 마치 자기들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예. 와가지고 예. 뭐 쪽팔려서 못 살겠다. 무슨 뭐 음. 이대로 가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이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 뭐 예. 이런 식의 뒷짐지고 질타를 하는 듯한 모습. 아, 정말 역겹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행동할 예. 때는 예, 여기 가서 정말로. 침을 뱉고 싶더라고 진짜. 아니 근데 명태균 이 스캔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보니까 오늘 아침 보도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니까 김영선이가 당선이 됐고 명태균이가 그 저기 뽀찌를 뜯은 거 아닙니까? 전문 용어로 업계 용어로 뽀찌를 뜯었어요. 세상에 세비를 반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세비 절반을 내놓고 네. 그 당비로 운영할 수 당비로 있게끔. 운영한 적은 아니 근데 그런 건 좀 들어봤어도 아니 그건 어떻게- 미담이었고 악질 국회의원 중에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보좌관 비서관들한테 아, 그 사람들한테. 네, 너 월급 내놔라. 심지어 저 제일 악랄한 사람 제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을 예. 7급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을 갑자기 5급 비서관으로 승진을 시킨대. 네. 그러고 나서 너는 원래 7급인데 5급으로 그 올려준 내 저거 그걸로 네 고마움에. 명예가 예. 그 올라갔으니 예. 그 5급 7급 금액의 차액은 예. 네 돈이 아니다. 네. 그건 나한테 가져와라. 아, 그 저기 어느 당 소속이었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예. 그쪽 당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의원회관에서 예. 우리 저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정말 그 아, 지금 얘기예요, 그게? 아니, 지금이 아니라 얼마 아, 전인데 쓰라린 아주 그 일화로 회자되는 유명한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가 네. 저쪽 진영에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세상에 반띵을 하자니. 사실은 이 명태균이가 공천 준 것도 아니고 결국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그 힘으로 예. 이 김영선 나올 수 있게 해준 거 아닌가. 뭐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증거도 나왔고요.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김영선 씨는 거의 잊혀진 정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원 의창에 보궐선거에 나갈 때 네. 거기 아무런 연고가 없었어요. 네네. 원래 고향 경남도 거창이에요. 근데 창원에 가가지고 느닷없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됐는데 이 양반이 저 18대 국회의원하고 끝났더라고요. 네네.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됐으면 네. 윤상현 씨는 자기가 공관위원장으로서 네. 자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영선 씨가 제일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윤상현 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이 얘기하는 와중에서도 윤상현 씨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윤상현 씨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 방향이 예.
윤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윤상현이 포기했다. 예. 라는 식의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이 예, 예. 나는 김영선이다. 나는 김영선인데 예. 이렇게 말했다고 예.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급 반띵 예. 그거는 명태균이 다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네. 그 김영선 씨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 자기가 상석에 앉고 예. 무슨 뭐 쌍욕까지 해도 김영선 씨가 가만히 있더라. 그 뭐 이런 거 나이도 많을 있잖아요. 텐데 그 저 김영선이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영선 씨가 그만큼 네. 뭔가 거역할 수 없는 그 김영선 씨도 그냥 성격이 그렇게 유순한 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 그렇게 그냥 당하고 계실 정도면 그 김태형 심리학자 말씀은 그거는 명태균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 명태균 씨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네. 뭔가 확실한 힘을 보여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한 거고 예. 그 힘이 어디서 온 거겠냐. 예. 그게 천공이겠냐, 윤상현이겠냐, 네. 한동훈이겠냐, 예. 김건희겠냐, 윤석열이겠냐. 네. 아니 답은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김건희 씨가 뭐 어떻게 저기 한 문자를 봤다. 네. 그런 내용이 있다. 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저 김영선도 김건희한테 받은 문자를 깔려고 했던 것이고, 예. 그러면 뭐 거의 지금 전말이 다 드러나다시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 김건희 씨 목소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유, 진짜. 이게 도대체 안 나오길 바라는 애들이야, 그 얘기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될 부분이 개혁신당 이준석이 또 여기 인발부가 됐단 말이죠. 그 지금 이준석은 불똥이 튀지 않으려고, 불똥에 맞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기를 쓰고 있는 양상인데,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준석 의원이 이해관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이 언제 윤석열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몸을 사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예. 깠잖아요. 자기 근데, 뭐 저희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네. 한때 그냥 은맥이 주고 한 적은 있었어도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뭐 정말 민주당보다도 앞서서 그냥 그럼요. 윤석열의 아픈 구석을 계속 찔렀단 말이에요. 네, 뭐 기내식 누가 많이 먹겠냐, 먹었겠냐, 뭐 시작해가지고 시리즈가 많잖아요. 예. 양육교육도 본인 이름으로 한 말이고, 본인 입으로 한 말이고, 예. 뭐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런 소리까지도 하고 네. 한동훈을 상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나올까? 네. 2020년에 예. 그 창원 보궐선거 때 네. 당대표로서 김영선 씨한테 공천장을 주는 과정과는 예. 이 나중에 2022년이었죠. 예. 2024년 총선 때 일과는 무관한 일인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예. 본인이 하여튼 그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보이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왜 새벽 1시에 갑자기 그 칠불사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네. 거기서 또 난데없이 새벽에 그 언땅 파가지고 홍매 나무는 또 왜 심으며 매화. 매화는 또 저기 좀 영험하죠. 그게 그 주술적 의미도 있어 보이고. 근데 그게 또 얘기가 다른 게 자기는 그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네. 3월 1일 새벽 3시에 에이, 너 그런 제안이라면 안 해.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건데. 1시에 갔다가 4시에 왔다 그랬죠. 근데 그 뒤로 또 천하람 의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고. 예. 하룻밤 뭐, 더 있었다는 그 거잖아요. 뭐 보도자료 초안까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1번이냐 3번이냐 이 옥신각신도 있었다고 하고. 예. 그럼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또?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 완결성도 없고 예. 무슨 저 아니요 최소한 그러면 그 등장인물들끼리 입이라도 맞춰야지 이게 뭐야 예. 도대체. 아니 그 맨 처음에 자기가 뉴스토마토 취재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하고도 또 달라요 지금 뉘앙스가.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 공천 과정에 명백하게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네. 그리고 뭐 김건희가 예, 김건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토마토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택도 없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예. 거기를 자기를 칠불사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그런 함량 미달의 건을 내세우면서 예. 나 비례대표 1번 달라고 얘기했으면 예.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예. 나오는 게 상식적이죠. 예.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남아가지고 뭐 그거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 다음날 또 다 올라와가지고 무슨 자기네 간부회의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해서 이런 뭐 제안이 행사 끝나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거 그렇게 한 뒤에도 김영선 씨는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네. 김종인 씨 부인까지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3번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뭔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선 씨는. 네. 그리고 SBS가 또 보도했잖아요. 국힘의 공관위원도 협박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김영선 네. 씨가. 자기 당 제가 의원들한테. 저도 그 얘기를 3월에 들었어요. 김영선이가 곧 저기 기자회견 할 것 같다. 예, 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 폭로하면 이건 그냥 아수라판이 될 텐데 했는데 뭐 결국에는 기자회견은 없었고 그래서 또 이제 김영선이가 또 무슨 저기 공공기관장 혹은 뭐 공기업 뭐 이사감사 이사장 뭐 내락을 받았던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공개됐다는 점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게 누가 흘린 건지 예.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사이에서는 뭔가 큰 그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있었던 건데 네. 그게 무너지니까 이제 이래저래 막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수사요. 네, 뭐 수사는 지금 선관위가 김영선 씨와 명태균 씨의 돈 네. 움직임, 돈 네. 거래 네. 이거에 관한 진즉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막 갑자기 검찰이 무슨 뭐 지금 막 서둘러 수사하는 것처럼 뭐 발표하고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태균 씨가 또 자기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발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네. 되는데 네. 하게 되면 이게 수사가 진실을 드러내 가지고 김건희 씨가 얼마만큼 선거에 관여해서 위법을 했느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 명태균 씨의 입을 막는 쪽으로. 야, 너 까불면 너 더 들어갈 수가 있어. 네가 이것만 했겠어? 딴 건 다 털어가지고 너희 새끼는 10년 이내 못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을 걱정해야죠 이제. 하긴 하겠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어떤 이 정권의 기세를 꺾고 김건희도 윤석열도 수사할 수 있다. 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예. 네, 사실 참 명태균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특히 그 수도권처럼 네, 맞습니다. 민심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런 동네는 그런 브로커가 틈타기 쉽지 않을 텐데 예. 뭐 영남 또 호남 지역 같은 경우 영호남은 심각해요 정말. 예. 제가 듣기만으로도. 그 브로커들이 그런 틈을 타고 그냥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또 기어 들어가서 또 그런 곳에서 또 낙하산 공천하기도 매우 좋단 말이죠. 네. 이번에 그 김건희가 정말 공천 개입한 게 맞다면은 또 영남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힘이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곳으로 또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이걸 좀 반드시 규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아예 그냥 개인적인 어떤 브로커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네. 좀 기업적으로 했더만. 보니까 무슨 여론조사 브로커. 업체도 함께 참여시키고. 예, 명태균. 예. 모양을 다 갖췄더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주의의 위협입니다. 예, 이거는 이런 거는 뭐 발본색원해서 두 번 다시 꿈도 못 꾸게 예. 그 저기 시장의 판을 벌리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독대를 못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뭐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한동훈을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둘은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이 지금 그 명태균 같은 이런 사람들 뭐 이번 사태를 야기했던 사람들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 총선에서 그 명태균하고 김건희가 손잡고 하여간 영남에서 재미를 좀 보려다가 한동훈에 의해 저지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결국 뜻을 못 이룬 거 아닌가. 또 그 이준석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가 그 이렇게 미리다 판을 짜놨는데 한동훈이가 엎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고발하겠다고 이제 김영선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7불사에서 이제 이준석을 만났는데 이준석으로서는 고민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시시해서가 아니라 이걸 딱 공개했을 때 내가 뜨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마치 초원 복국집 사건 같은 그런 역효과, 역풍 이런 걸로 인해서 개혁신당만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번 명태균 스캔들만 놓고 보면 네. 발화점은 개혁신당에서 리크가 되면서 시작하긴 했지만 네. 결국 여기서 제일 많이 실점하고 있는 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이고 제일 많이 득점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라고 봐야죠. 글쎄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은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 네.
등장인물의 캐릭터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여포하고 동탁. 예. 여포하고 결국 여포가 동탁을 죽이잖아요. 예. 그 과정 예. 흡사하지 않나. 아. 그러니까 둘이서 뭔가 그동안에 한 배를 타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이 조금 디테일에선 달랐지만 네. 같은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네. 거기까지 가고 보니까 예. 유는 야, 저기 뭐 꼬마였던 애들 지금 내가 장관 딱지도 달아주고 뭐 무슨 저 검찰총장도 시켜주고 무슨 중앙지검장도 시켜주고 장관도 시켜주고 너네들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출세한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아니 당신이 뭐 아는 게 뭐가 있고 작전이 뭐가 있어서 우리가 다 그 기획하고 네. 또 실행에 옮기고 다 그렇게 해서 당신 대통령만 만들어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예. 예. 우리 김 박사님 입장에서는 네, 야 네. 니네가 뭐 했어? 네. 내가 다 저기 영업하신 분들 만나고 이래저래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짜가지고 이제 이 인간은 그냥 방귀나 낄 줄 알고 예. 뭐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 내가 만들어줬잖아. 좌우를 넘나들면서 사람들 다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돈도 내 돈으로 다 들어가지고 한 거고 네. 그럼 네가 뭘 했다 그래? 예. 이런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네. 다 다르고 그 생각을 하는 분이 내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최은순 씨라는 또 소문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분이야 일생의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예. 완성을 시킨 건데 예. 당연히 그분은 그런 것이고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세상 곳곳에 참 많거든요. 그런 모델로 예. 사람들이 뭔가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같이 저 가다가 대한민국에서 김건모 키웠다는 사람이 70명이에요. 네, 예, 70명. 예.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토를 달 수 없는 거는 그런 거 아닌가? 김엄마가 최욱과 정영진을 키웠다라는 거 말고 이거 별 말씀도 하세요. 그거 말고는 더 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이제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네. 그 뭔가 이 실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품성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네. 그냥 힘을 앞세워서 네. 또 그것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예. 권력을 찬탈한 자들 그렇죠. 부정한 방법이에요, 셋 다. 예, 예. 권력을 찬탈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은 자들 사이에서 네. 이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네, 어느 네. 정도까지 가게 되면 예.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이제 암투를 벌이고 싸우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고 이제 크게 봐서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은 아 총선 때 그렇게 눈밭에 서가지고 뭐 저기 기다리고 있다가 90도로 인사하고 했던 이유가 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카톡 메시지가 오갔는데 씹었네 말았네 했던 네. 이유가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보내가지고 너 그만둬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물러나고 뭐 버티고 했잖아요. 예. 이랬던 상황들이 예. 아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신 것처럼 예. 공천판이라는 게 다 V1이 원하는 대로 지금 짜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그 저는 마리 앙뚜아네트 그 발언 때문에 김경률 발언 예. 때문에 촉발된 거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거든요. 예. 이게 결국 총선 판을 김건희가 미리 작년까지 다 짰는데 그럼요. 한동훈이가 들어와 가지고 이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딴죽을 걸고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주기환. 그렇죠. 비례대표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왜 비례대표 주기환을 뺐어 이렇게 된 거고 예. 그다음에 왜 지사람을 자꾸 넣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저질스러운 권력의 암투의 과정이긴 한데 네.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한동훈이도 나름 머리를 썼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뉴스토마토 보도 직후에 이제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니까 예. 당신이 아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예. 그 사람들은 다 컷오프된 걸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영선 한 분 얘기만 나왔지. 들이라고 했군요. 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수를 아니고 복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다가 지금 복선을 깐 것 같은데. 그 들이라는 딱 한자. 예. 이걸로 까불지만 내가 지금 여러 케이스를 알고 있어. 예. 까버릴까 한번? 지금 그렇게 얘기한 그 거예요. 모습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씨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전화했잖아요. 어. 뭐, 네. 부탁했잖아. 네. 이런 걸로.
나는 이 수법을 언제든지 시전할 수 있다. 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니들이 지금 팩트로 나를 시비 걸어? 예. 팩트로 나를 시비 걸었어? 한번 좀 당해볼래? 이거죠. 예. 이심산이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예. 체코 갔다 와가지고 지금 뭐 본인의 뭐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러려고. 독대를 하자고 그랬는데 독대에 응하면은 체코 성과가 다 가려진다? 묻혀버렸잖아요. 지금. 그게 너무 열받는 거지 지금 윤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생색 내려고 나의 성과를 네가 다 지금 빛이 바래게 해.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장해찬 씨가 지적한 게 맞죠. 그렇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네. 물밑으로 비서실장끼리 연락하고 아니면 본인들끼리 뭐 그전에도 뭐 늘 전화하는 사이인데 네. 연락해서 예. 아니 뭐 형님 한번 뵙죠. 예.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래 들어와라. 내일 저녁쯤에 오면 되겠다. 사실 남몰래 독대하면 되는데. 아니, 그럼요. 예. 그리고 민주정부에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해찬 대표가 예. 문재인 대통령께 독대를 제안하였다. 뭐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없었잖아요. 뉴스도 안 나오죠, 그런 네. 거는. 그리고 그냥 만나는 거고 네.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에 매듭이 풀렸다거나 이런 게 이제 후일담으로 예. 그때 언제 대통령과 당대표가 예. 만찬하면서 독대했는데 그렇지. 예. 그때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이지. 네. 이거를 뭐 누가 독대를 제안했다 그러고 불쾌하다 그러고 이걸 가지고 뭐 네 광팔라고 하는 거냐 뭐 이러고 그럼 그거 뭐 그런 게 또 뉴스에 나오면 안 됩니까? 또 오늘 또 이랬더만. 그러니까 매우 속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한동훈과 윤석열을 한동훈 윤석열보다도 많이 아시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 그거 보시기에 예. 한동훈은 왜 언론에다 대놓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건 진짜 뭐 만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먹이려고 한 건지. 원래 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정치 검사들의 속성상 정면 승부는 절대로 못한다. 항상 뒷구멍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잘하는 게 예. 수사가 아니에요. 편집국장질을 하는 거지. 언플. 예. 예. 오로지 언론 플레이로 지금 여기까지 온 친구고 네. 언론의 앞에서 어떻게 포즈를 취하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런 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 좀 비춰주세요, 좀.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본인은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윤회 입장에서나 용산 입장에서 보면 저 수법을 저놈이 여기다가도 쓰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는 처제 더 기분 나쁜 거지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가짜거나 예. 기가 막히고 예. 뭐 이런 거지만 예. 아는 사이에서 볼 때는 너무 열받는 거지 저기야. 예. 그런 수법을 쓸 때가 따로 있지. 그러면 윤석열은 왜 그걸 거부를 했을까요? 그런 어떤 제안 형식이 너무 치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예. 뭐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 같은데요. 우선 제안을 할 때 예. 그렇게 제안했을 때 윤이 받아줄 것 같으면 네. 한동훈이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안 했겠죠. 기본적으로 안 했는데 애초에는 예. 만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예. 저렇게까지 장난을 또 치니까 예. 이런 X 같은 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성격상 또 엄청 쌍욕했을 거예요. 예. 비행기 안에서. 아마 그건 뭐 정진석 비서실장의 워딩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정진석이야 그 정치를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그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을 빚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예. 최소한 자기가 망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뭐 윤석열의 불편한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많이 완화해서 예.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언론에다 흘릴 텐데 뭐 대놓고 그 괘씸하다 어디 엄프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면 이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예. 그 사람이야 뭐 거의 지금 국가공인 간신이 돼가는 것 같던데 국힘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예. 정진석이 간신이라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또 근데- 바꾼다는 소문이 있어요 원희룡으로. 예, 좀 요새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윤회 임기가 많은 분들이 예. 상당히 많이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반도 안 됐어요. 반도 안 됐어요. 예. 아직도 반도 안 됐기 때문에 취임으로부터 반도 안 됐어요 아직. 예. 예. 아직도 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한동훈의 운신의 폭이 여전히 좁은 것이고 네. 또 용산은 지금 그 극우 유튜버들이 매일매일 해대는 방송을 보면 네. 한동훈이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총선 전부터 예. 저 신혜식 이런 분들은 막 한동훈을
그 이재명보다도 더 씹었어요. 그러니까 예.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될 배신자인 네. 것이고. 예. 그러면 용산 입장에서야 계속 한동훈을 무시하고 네. 힘 빼고 예. 그렇게 가면 저거는 그냥 말라 죽는다. 그리고 또 용산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한동훈이가 활동할 폭을 넓혀주면 그 스타일상 뭐라도 또 공작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 마당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 서로를 잘 품에 있을 때, 아니까. 내 품에 있을 때, 나하고 한편일 때는 저런 공작질이 이쁘고 기특했지만은 그렇죠. 예. 이 새끼가 나한테 칼을 드네. 이 나를- 순간에는 이제 예.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날 상대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수법을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예. 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예. 정면 승부를 못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한쪽은 예. 얼마나 여기가 포악하고 잔인한지를 알고 있고 윤석열이가 예. 얼마나 하나는 잔인한지. 이쪽이 얼마나 강교하고 사특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자꾸 보면서 이렇게 삥삥 돌면서 지금 예. 꼬리를 무는 개싸움을 할 뿐이지 절대 정면으로 가서 목을 물지 못한다.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은 정말 개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뭐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지만은 예. 그 뭐 그냥 한동훈이는 거기서 뭐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어요. 왜냐 그렇습니다. 저 여당 대표라면은 정부의 뒷받침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하는데 네. 대통령이 싫어하는 여당 대표니까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쪽도 못 쓰는 그런 당연하죠.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네. 이렇게 망신을 또 당해서 나는 힘없는 여당 대표다라고 인증을 할 바에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면 승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저런 꼴을 당하면 예. 여당 대표의 어떻든 여당 대표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예. 있는 거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과 능력을 통해서 예. 자기 세력을 넓혀가야 되잖아요. 당내에. 그렇죠. 예. 당내에 예. 나는 어쨌거나 한동훈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나의 정치적 운명은 한동훈한테 걸고 네. 거기와 함께 하겠다. 그 이번에 보세요. 그것도 저 서울의 소리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이제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 그 김대남 씨인가요? 예, 그분 경기 용인갑에 나오려고 했던 분인데, 어우 내가 윤석열 그 걸개를 걸기 망정이 있지 만약에 한동훈이 걸개 걸었다가는 좆될 뻔했다고. 여사님한테 빨리 사진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예. 어느 정도의 좀 인격과 네. 품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면 네. 그 국힘의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발달돼 있는 게 그렇죠. 자기 이익이 어디에 있나. 예. 그다음에 어느 권력에 붙어야지 미래 권력이 무엇인가? 나한테 예. 좀 득이 되나. 예. 그거에 대한 촉이 진짜 발달한 사람이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고 그게 그렇죠. 확인이 되면은 어떤 비굴함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계속 한동훈을 지금 경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쟤는 쟤는 안 돼. 예. 그리고 아니 그 사람들 영상 안 보고 무슨 뭐 유튜브 안 봅니까? 다 보죠. 자기들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그냥 사진만 찍을 때만 되면 이렇게 하고 까치발 딛는 거를 지금 그걸 보면 네. 함께 사진 찍었던 사람들은 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아유.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십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도 그 뭐 좋은 이미지도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그 이미지 하나로 이제 한동훈이가 당대표 됐지만은 네. 지금 이게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구조. 차라리 이럴 때는 진짜 정상적이라면은 지금 뭐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이대로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대드덕 상황 아닙니까? 네. 대차게 싸우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정치력도 없고 기반도 없고 예. 자신감도 없고 예. 용기도 없고 그런 예. 거예요. 그냥 예. 언제 한동훈이가 누구하고 정면 승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누가 예를 들어 정면 승부라고 하는 거는 토론 말을 할 때도 네.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그게 정면 승부인 것이지. 네. A를 얘기하면 느닷없이 C를 얘기하면서 예. 항상 정면 승부를 피한단 말이에요. 후면 승부, 측면 승부도 아니야. 후면 승부. 그 매사에. 뒤에서 비수를 이제 딱 하는. 매사에 그런 식의 수법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을 때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오늘 이제 방송 나가는 시간이면 이제 만날 때가 될 텐데 예.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예, 그럼요. 전혀 성과도 없고 그냥 예. 밥만 먹다 말고 뭐 그 자리에서 그 김건희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찬 때. 쌩까겠지 뭐 거기서 뭐 토론을 하겠어. 이미 거기서 무슨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네. 그냥 사람들이 그 개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심정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저것들 만나면 어떻게 물어뜯나 보자, 뭐 이런 걸로 지금 가버렸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윤이 생각했던 뭐 자기 홍보 효과나 네. 뭐 이런 거는 이미 없어진 거야. 네.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다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 저렇게 네. 만났으니 지금 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 얘들이 무슨 해법을 논의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김건희 박사님 때문에 생긴 여러 지금 전국 현안에 대해서 예. 뭔가 해법과 관련한 진지한 토의를 한다거나 예.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게 이미 다 이제 드러나 버린 상황이죠, 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마나한 밥만 먹고 마는 네. 그런 만찬이라면은 이제 한동훈 또 빡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어? 아마 집에 돌아가면은 이걸 들고 선풍기로 아마 쫙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 최수근 해병 특검법 돌아온단 말이죠. 네. 거부권 행사하고 국힘에서 이거 지금 여론도 매우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 네. 뭐 최해병 특검법 당연히 통과돼야겠지만은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 정도는 통과시키도록 네. 한 8석 이상은 좀 반란표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건 무리일까요? 아니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날짜가 10월 10일이거든요. 예.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지나고 나면 네. 이제 국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네. 검찰의 눈치를 예. 덜 봐도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 안에 딴소리 했다가 기소되면은 배지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민주당이 녹 깔고 그러면 있다가. 10월 10일 이후로 할까요? 당연히 10월 10일 이후로 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10월 초부터 말까지는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 예, 그게 지나고 나서 본회의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될 텐데 그때 되면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또 네. 우리 또 김 박사님의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네네네. 아, 우리 김건희 박사님. 예. 예. 같은 국민대 박사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DNA가 달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같은 한남동 김 박사님과 예. 용인 김 박사님은 차원이 다르다. 상현동 김 박사님. 상현동 좋은 데 사시네. 예. 그런데 예. 하여튼 그런 그 넓은 활동 범위에서 지금 상처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국정감사장에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면책특권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뭐 꺼리낄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제기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꼭 10월 11일이 아니더라도 한 11월에 해도 네. 아, 그럼요. 그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좀. 네. 10월 10일은 본회의 여는 날짜하고는 무관하게 그거는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짜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10월 10일만 지나고 나면 네. 국힘에 반란표를 던질 사람들도 자유로워진다.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한 11월쯤 하면은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 반란표가 그래도 10표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아이고 최수근 해병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최수근 해병이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그렇게 말입니다. 관철해야 될 법인데 와, 그 통과되면 그 다음에 무슨 상황 벌어질까요? 저는 계엄령이 염려가 됩니다. 아니 뭐 아니, 그거는 이미 이제 바람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나 하여튼 경계는 해야죠. 무슨 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네, 점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하여튼 국정감사 시즌을 지나고 나면서 한번 요동을 칠 것 같고 네. 국힘 내부에서도 10월 10일만 지나봐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살아야지 나중에 무슨 뭐 세비를 반띵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뭘 해먹을 게 생기고 이러는 거지. 예. 자기가 같이 지금 이 상태대로 있으면 네. 윤김하고 똑같은 취급 받아가지고 완전히 역사 속으로 지금 파묻힐 텐데, 땅 속으로 파묻힐 텐데. 아, 이대로 그냥 뭐 2년 3년 가면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 존재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의 역사적 공로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검찰의 민낯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네. 이게 지금 정부를 구성하는 공조직의 하나가 아니고 네. 그냥 국힘의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라고 네. 하는 걸 너무나 여실히 보여줬고 네. 또 하나는 학벌을 숭상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통념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경종을 울렸다. 그거를 그냥 그 물씬 풍기는 무식함과 천박함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해드렸잖아요,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훨씬 능가하는 가장 큰 역사적 공로가 정치가 실제로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정말 실감하게 해줬다. 아니 당장 미나리 요만큼에 13,000원이었어요 추석 때. 저 뭡니까 저 시금치도 이만큼에 그랬었고 지금 배추값이 2만 원. 통에 2만 원 돼가지고 뭐 중국에 수입하는 게 대책이라면서요.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지금 뭐 올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럴 거야. 뭐 비가 쏟아져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지금? 그리고 우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지금 명절 때 응급실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그걸 의사들 책임이라고 어거지를 부리려고 해도 야 이거 윤석열 책임이잖아 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쿨병이라고 하죠. 굉장히 무슨 자기가 세상을 좀 이렇게 쿨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정치에 뭐 쓸데없이 관심 네가 정치 뭘 한다고 뭐 그런 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야 정치가 무슨 상관있어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생겨서 아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국민들에게 정치 의식을 깨우고 또 결국에는 이 나라가 정말 그 지각 없는 지도자에게 넘어갔을 때 어떤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는 시간이다 보니 이 2년 반도 너무 무익하지만은 않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겠습니다. 좀 그런 얘기가 아니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은 지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화나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막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노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잊혀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가급적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뭔가 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이 작업을 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언론이 하지 못하니 스픽스 같은 유튜브 기반의 언론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계속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부활하는 그 시점까지 힘차게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전략 우리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